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12.12 사건이 난 지 이제 41년이구만요. 41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그룹이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정성화 대장을 불법 연행한 것을 우리 흔히 12.12 별난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군부가 집권하는 길을 열었던 사건입니다. 그 한밤중에 총격전 생각이 납니다. 저도 12.12 사건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쓴 사람입니다. 이 12.12 사건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지난 12월 8일로 모든 주가 누가 이겼다 해가지고 인정을 끝냈습니다. 그래 해서 12월 14일 다음 주에 12월 14일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를 하면은 306대 232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6, 바이든이 306표, 그리고 트럼프가 232표, 270표가 당선선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승자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투표에 의해서.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 의회가 이것을 공인하는 것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8일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주가 선거인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된 셈인데 여기에 좀 기상천외의 소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 이 텍사스 주의 검찰총장 켄 팩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공화당원입니다. 이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직접 대법원에 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달라는 겁니다. 이 네 주에서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또는 상당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게 경합주죠. 네 개 주의 선거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토탈 조크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우스개다 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텍사스 주가 왜 남의 주, 경합주를 가지고 시비를 삼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 50개의 주가 모여가지고 미 합중국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5개 주는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절차는 주가 결정합니다. 주가 법을 채택해서 선거를 진행하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자기 텍사스주의 일이 아니라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에서 있었던 투표가 그게 부정이 있다든지 무슨 법을 위반했다든지 해가지고 남의 선거를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은 헌법에 따라서 선거법을 정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대법원에 반납하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것은 재판할 필요도 없다. 즉 대법원이 즉시 기각해야 한다. 즉시 기각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것은 대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법원이 심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내일쯤 신속하게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또 이게 트럼프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 정치판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심리는 대법원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 4개 주에서 조지아주, 미시간주, 펜실바니주, 위스콘신주의 검찰총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 그리고 반대 의견을 지금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싸움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요걸 마지막 카드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공화당 다른 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 텍사스 검찰총장 편에 서는 주가 속속 나타나고 있고 반대편에 서는 주도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패싸움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법리와 달리 정치판 싸움은 항상 패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텍사스 편에 선 주는 대부분이 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입니다. 알라바마, 아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아나, 캔사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반대편에 선 쪽은 또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괌,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주,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그리고 버지니아, US 버진 아일랜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 또 100명 이상이 이 텍사스 검찰총장 편에 서가지고 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 그렇게 서명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보니까 이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 대응을 하지 않고 약간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면서 기각이 될 텐데 여기에 정면 대응했다가는 괜히 이 말 같지도 않는 소송에 말하자면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걸 좀 걱정하고 있는가 봐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걸 통해서 미국 법이나 미국 주와 이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법원이 이런 사안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법원도 아무것도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것에나 대법원이 끼어들 수는 없는 거죠. 대법원이 그러니까 남의 주의 선거 절차에 대해서 다른 주가 간섭해 달라고 대법원에게 부탁할 때 대법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심리를 하면은 대법원이 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생각해서 이 주와 주의 분쟁은 주로 이게 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공장이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뭐 오염물질을 다른 주로 내보낸다든지 일종의 권한쟁의에 속하는 그런 사안, 주와 주의 경계선이 좀 아주 복잡한데 이걸 제대로 거치고 할 때 우리 땅이다, 당신 땅이냐 하는 시비를 하는 뭐 여기에 대법원이 끼어들 수는 있지만은 생판 모르는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4개 경합주에 바이든을 찍은 표가 그 지금 무효화시키자는 표수가 바이든을 찍은 표인데 그게 한 1000만 표나 됩니다. 아니 1000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그걸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 논리가 저는 뭐 틀림없이 이길 것으로 보고 이거는 신속하게 기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하니까 그 전에 아마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또 트윗을 통해서 막 선동을 합니다.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면 대법원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부정선거로부터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취지의 트윗을 막 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에 압력을 넣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기대는 하겠죠. 이 9명의 대법관 중에서 자신 임기 중에 3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3사람이 상당히 보수적 성향, 친공화당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도 한 분, 에미 코니 바렛 여성 대법관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3사람, 그리고 대충 성향이 한 6대3으로 봅니다. 6이 보수, 3이 리버럴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미국 대법원이란 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실에 흔들릴 그런 미국 대법원은 아니죠. 이 오하이오주는 지금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오하이오 주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트럼프 쪽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주도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공화당원이에요. 공화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3번 개표를 했다. 3번 개표를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러니까 재검표, 재재검표까지 포함하면 3번 개표를 했는데 결국 바이든이 이기더라. 부정선거가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주가 권한을 넘는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이 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다. 해서 조지아주는 공화당 지배인데도 불구하고 텍사스주 편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래서 미국 언론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지만은 이 상황은 하여튼 트럼프가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런 종류를 가지고 대법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법률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12월 14일은 옵니다. 12월 14일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물론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뭘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뭐 검토할 게 더 있겠습니까?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때 뭐 약간의 시비는 이룰 수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이분이 상원 의장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가 자기 입으로 2020년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바이든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